FDA는 신약 허가 신청을 받은 뒤 60일 안에 검토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후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보통 6에서 10개월이 걸립니다. Filing on NDA를 직역하면 NDA를 제출하다는 뜻입니다. NDA를 제출하고 나면 FDA는 60일 이내에 해당 NDA가 제출될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NDA를 정식으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검토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공공기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할 때 몇몇 서류가 부족하면 보완 요청과 함께 빠꾸를 먹죠. 마찬가지로 FDA도 60일 이내에 제출된 신약 신청 서류를 빠꾸할지 받아줄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60일 안에 검토 결과 NDA 제출이 받아들여지면 FDA가 NDA의 실질적인 검토를 허용할 만큼 충분히 완전하다는 기준 결정을 내렸음을 의미합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사진은 1930년대 FDA에 제출된 설파피리딘 신약 신청 서류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부터 시작됐으니까 FDA에 NDA를 제출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NDA 서류 사진도 2차 대전 비행기 사진도 모두 흑백 사진이죠.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NDA 검토 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HAB에 투자한 주주들은 HAB와 항서제약이 FDA에 신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FDA로부터 도대체 무슨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지 또 언제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프로파마는 스폰서로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NDA 리뷰 프로세스 동안 제약사는 FDA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거죠. 경험이 많은 글로벌 제약사는 신약 심사 절차를 훤히 꿰뚫고 있겠지만 처음 도전하는 제약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하는 제약사도 잘 몰라서 물어본다고 하니까 신약 개발 기업에 처음 투자하는 주주들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HAB는 정세호 대표를 영입했습니다. 정세호 대표는 FDA 내 항암제 부서에서 IND 임상시험 계획 신청과 NDA 심사 업무를 담당한 경력도 보유해 FDA 신약 허가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합니다. 원래 HAB는 처음 도전하는 것이라 신약 심사 절차를 잘 몰랐을 텐데 그런 리스크를 줄이고자 신약 심사 절차를 잘 아는 인물을 모셔왔습니다. 이제 HAB는 NDA 절차를 잘 아는 기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 FDA 출신이기 때문이죠. 정말 세부적인 절차는 정세호 대표가 잘 알겠지만 외부에서 지켜보는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공부하면서 대략적인 타임라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스케줄은 알 수 있죠. NDA 검토 프로세스는 길고 복잡하므로 사전에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각 단계에서 예상되는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FDA는 전체 프로세스를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음과 같은 NDA 일정을 제공했습니다. 타임라인이라는 것은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과 순서를 나타내는 선을 말합니다. 그림처럼 가로로 선을 쭉 긋고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들을 기록한 시각 자료를 말하죠. 일정을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미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밥 먹고 있다가 갑자기 주가가 왜 이래? 라는 소리는 안 한다는 거죠. MBTI에는 J라는 판단형과 P라는 인식형이 있습니다. 그림 자료를 보면 J는 시간에 맞춰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P는 뒤죽박죽이죠. 그때 상황 봐가면서 맞추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의 MBTI에는 T와 J가 많았다고 합니다. 부자가 유일한 인생 성공의 척도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죠. 그런데 부자는 타임라인을 그려놓고 계획대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무계획, 즉 아무 계획 없이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보다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정하고 데드라인을 정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세부적인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겠죠. 초점을 정확히 맞춰서 원하는 곳에만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중구난방 아무거나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 중에 돈이 목표인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요. 권력이 목표인 사람이 있었다면 권력자가 되는 것이고요. 유명해지는 게 목표였다면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신약개발 기업에 투자한 주주가 성공적인 수익을 보기 위해선 J처럼 타임라인을 알고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벤트를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일정을 알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다. 그리고 제 역할은 그러한 일정을 여러분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알려드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제가 잘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무조건 J가 좋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P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저처럼 원하는 게 별로 없고 욕심이 없는 사람은 P로 사는 게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어떨 때 행복하느냐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적어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 주식을 한다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J처럼 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슈퍼리치는 어떤 성격일까 파이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추진력 있는 ESTJ가 전체 슈퍼리치 중 26.8%로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2등은 24.4%로 ISTJ였습니다. STJ가 전체의 절반인 약 50%를 차지합니다. E냐 I냐만 다를 뿐입니다. 저기 제 성격 유형도 어딘가 보이는데 이번 생에 부자 되기는 글렀습니다. 처참하네요.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슈퍼리치는 금융자산 100억 원 이상 또는 총 자산 300억 원 이상의 부자를 말합니다. 몇십억이 아니라 최소 100억 원 이상인데 그냥 부자 정도가 아니라 소위 슈퍼리치들입니다. 왜 부자가 되었을까? MBTI로 성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ESTJ는 현실적이고 추진력이 있다고 평가받는데 부자의 특징으로 실행력이 중요하게 꼽힙니다. 부자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도 일관된 목표로 나아가려는 성향이 강한데 이것이 ESTJ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는 게 부자가 되는 성격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듣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당연한 걸 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성격 유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ESTJ는 성격 자체가 적합하고 남들보다는 쉽게 한다는 겁니다. 즉 부자가 되는 성격 유형과 일치하는 성격 유형이 ESTJ라는 겁니다. 나는 왜 ESTJ가 아니지 라고 자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성격 유형에 맞는 달란트와 재능이 있는데 그걸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자가 되고 싶은데 본인이 ESTJ라면 럭키하신 거고요. 성격 유형대로 차분히 잘 해나가시면 됩니다. J가 P보다 부자가 많은 이유는 성격 유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J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입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의지를 갖고 일을 추진합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고 명확한 마감일과 그에 따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 깔끔하죠. 유독 책상이 깔끔하고 일 처리도 깔끔한 사람 있죠. J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J는 뚜렷한 기준과 자기 의사를 가지고 있고 명확한 한계와 범주를 정해서 그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어떤 변수가 발생했을 때 일단 정한 대로 하자고 말하면 J입니다. J 성격 유형을 읽다 보면 이거 그냥 성공한 사람 성격 아닌가 싶을 정도죠.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P의 성격 유형을 보겠습니다. P는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족쇄를 싫어하고 자유를 사랑하죠. 어딘가에 매여 있는 걸 싫어합니다.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싶어 하고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융통성이 있고 적응이 빠릅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유연한 생각을 하다 보니 어떤 상황이든 누구든 이해하고 수용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다 보니 최후에 임박한 순간에 벼락치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크라스티네이션 하죠. 그리고 결론보다는 과정을 즐깁니다. 즉 돈을 벌기 위해 현재를 희생하며 참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재미있는 것을 하며 인생을 즐깁니다. 그러다 보니 P는 한계 없는 탐험을 좋아하고 자유를 최우선합니다. P는 진행되는 거 봐가면서 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정하지도 않고 대뜸 만나자라고 즉흥적으로 말합니다. 의외성이 많고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J가 볼 때 P는 정말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인간이죠. 계획도 없고 갑자기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말이죠. 변덕이 심하다는 말입니다. 정해진 틀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통제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J와 P는 각각의 개성이 있습니다. 둘 다 좋은 성격 유형입니다. 내 성격을 바꾸려고 할 때 힘든 거지 내 성격에 맞게 살면 행복합니다. 욕심이 있다면 엄청난 의지를 갖고 바꾸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되어야 하겠다면 성공 확률 높은 ESTJ나 ISTJ가 되시면 됩니다. 정말 힘들겠죠? 하지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P의 극명한 단점은 결정 미루기인 것 같습니다. 결정을 가능한 한 미루면서 새로운 가능성의 소지를 남겨두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것이 사업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빌 게이츠의 MBTI는 INTP라고 합니다. 예전에 빌 게이츠 인터뷰에서 저는 빌 게이츠가 나는 가장 마지막에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이런 성격을 고치기 힘들었다고 고백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프로크라스티네이션, 즉 미루기를 고백하는 걸로 보아서 최소한 빌 게이츠는 P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는 사업을 하려니까 P의 단점을 고친 걸로 저는 그때 이해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슈퍼리치는 대부분 J이지만 세계 1등 부자였던 빌 게이츠는 P였습니다. 신기한 아이러니입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상위권은 대부분 비슷한데 극상위권은 오히려 단점이 아닌가 싶은 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남다르죠. 사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구글의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도 INTP입니다. 세르게이 브린도 정말 INTP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란 책에서 세르게이 브린이 누가 내 방을 치웠냐고 말했던 대목에서 P였구나 알 수 있습니다. J라면 방이 깨끗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에릭 슈미트는 창의성을 위해 방을 깨끗이 치울 필요는 없다고 세르게이 브린이란 창업주를 옹호하고 오히려 더 낫다고 말합니다. 사회생활 굉장히 잘하죠. 물론 다른 어디에서는 세르게이 브린이 INTP가 아니라 INTJ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리 페이지도 INTP네요. 성격 유형은 우리가 종교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재미로 보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분명 슈퍼리치는 J형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인 부자는 또 P형입니다. 미국에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적어도 통계 조사 결과 한국에서 슈퍼리치들은 50% 이상인 S, T, J형입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부자가 되려면 J형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의 특수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P형에서 세계적인 부자들이 나왔습니다. 이해해 보자면 IT 업계는 J보다 P가 유리한가 보죠. 그런데 이거 명확한 통계 분석을 한 게 아니라서 깊게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빌 게이츠, 세르게이 브린, 레리 페이지 모두 J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득 든 생각인데 진지하게 내가 INTP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계시기보다 미국으로 떠나셔야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득 또 다른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 부자는 T가 중요한 게 아닐까? 앞서 한국의 슈퍼리치 MBTI 통계 자료도 도합 50%를 차지하는 1등과 2등은 J이면서 T이기도 했습니다. ESTJ, ISTJ죠. 그리고 빌 게이츠,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도 T였습니다. 한국 통계와 미국 자료의 공통점은 T였습니다. J와 P는 엇갈렸지만 T는 모두가 똑같이 공통점이었다는 소리죠. 한국 통계를 발표한 해당 리포트는 슈퍼리치를 포함한 전체 부자 중에서는 T, 이성적, J, 계획적 성격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J만 강조한 게 아니라 이성적인 T도 강조했습니다. 금융자산관리는 시장을 정확히 판단하면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TJ, 사고계획형적 성향이 적합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이런 차이도 듣고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T는 원리, 원칙, 근거에 의한 의사결정을 선호합니다. 반면에 F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F는 배우나 가수 같은 연예인을 하기에 적합한 성격 유형이네요. 또는 예술가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T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업에 적합한 성격 유형 같고요. 또는 분석하는 연구자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F는 마음으로 같이 울어주지만 T는 머리로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혹시나 다른 세계적인 부자들의 MBTI도 추가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이는 것이 전부 T입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ISTJ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T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INTJ입니다. 현재까지 통계 자료와 수많은 부자들을 살펴보았는데 일관되게 나오는 건 T입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T가 나옵니다. J보다 T가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J는 예외가 있는데 T는 예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J든 P든 부자가 되는 사람은 있었는데 부자가 된 사람은 모두 T였습니다. 항상 T가 나왔다는 거죠. F도 어딘가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찾을 수 없었습니다. F는 감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고민 상담할 때 최대한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T는 최대한 해결해 주려고 하죠.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화된 성격이 T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업이죠. 그래서 T 유형에서 부자가 많이 나왔나 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번 거죠. 또 나 배탈 난 것 같아 라고 하면 F는 약 먹었어? 조금 쉬어야겠다 라고 걱정해 줍니다. 반면에 T는 오늘 뭐 먹었는데 갑자기 라며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해 주려고 합니다. 원인이 파악되면 또 원인을 해결해 주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NDA 타임라인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와 부자들의 MBTI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한타증권에서 빅토리 주식TV 제휴 컨텐츠를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 푸시 신청해 주시면 추천 종목이 나갈 때 놓치지 않고 메시지를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